취업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교수님으로 또 우리 신상훈 교수님의 활약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합격자 비법 분석 비서 분야라고 나왔는데 뭐 딱 나왔네요. 오늘은 비서 분야의 합격 비법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비서 분야예요? 네. 우리가 직무를 비서라고 한정되었지만 이 친구가 그 업종을 들어가는 걸 보면 법률회사의 비서 직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비서 직군 분야 중에서도 이 법률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서를 처음 들어가면 계속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종의 순환보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서 직군으로 들어갔으나 나중에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서 직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자질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구직을 준비했던 구직자가 사실은 굉장히 이채로운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류를 준비하거나 면접 때 실제로 주고받았던 질문의 답이 일반 업종에서 오픈되지 않았던 것들이라 오늘 좀 특이롭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비서 분야 하면요, 교수님. 저는 우리 선혜 씨처럼 이렇게 예쁘고 단아하고 일도 딱 부러지게 잘 처리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 있고 여자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고착화되어 있었죠, 그렇게. 그리고 왜냐하면 그 회사의 얼굴, 꽃이라고 할 정도면 당연히 비서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그 형태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비서라고 하면 회사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임원의 일정을 관리하는 걸로 알았더니 이게 이제 전문 비서라고 해서 그냥 통역을 대행하는 업무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용모만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되었다면 이제는 용모와 전문적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남성분들도 이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남성 비서 직군을 별도로 뽑는데 이거는 이제 경호 업무랑 같이 연결해서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의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전과 경호를 동시에 그리고 회사의 전문 통역까지도 같이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서라는 직군에는 성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교수님이 이제 알려줄 비서 분야 합격자 그 사례부터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지도했던 학생은 사실은 본인은 학점이 낮아서 뭐 특별한 그 스펙을 포장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학점이 3.8 정도였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경험해봤던 경험이다. 그리고 본인이 특이점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고시를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법고시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률회사의 비서로 간다. 과연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두 분께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으니까요. 취업 전문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과연 이게 사법고시 공부했던 그것도 낙방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하실 때마다 긴장이 돼가지고 맞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사법고시라는 게 사실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하잖아요. 그걸 3년 동안 준비를 한 우물을 열심히 파면서 했다는 게 일단 이 사람이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좀 성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뭐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재고님 씨는 어떤? 저는 이제 일단 한번 묻어가 볼게요. 묻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의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는 것은 거의 변호사가 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만큼 실력을 출중히 갖췄다. 그래서 동일한 레벨의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할 경우 혹시 갈등의 요소가 없겠느냐. 그건 조직적인 면이에요. 조직 측면에서. 근데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은혜 MC께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게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는 이게 꾸준히 했다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뭔가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오래 준비한 경험을 전공을 심도 있게 공부했다고 어필할 수 있고 법무직군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충분히 어필할 만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사법고시를 3년 동안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 같은 데 좀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는 좀 이채로웠던 건데 서류를 작성할 때 무엇보다도 직군을 딱 하나만 봤다는 겁니다. 여러 개로 가지 않고 비서지만 법무를 전담을 하는 비서로 가겠다. 그다음에 전공을 최대한
심화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히스토리를 넣겠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법고시 3년만 공부를 했는데 사법시험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은 10년도 공부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에 대한 미련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미련이야 있지만 선배나 친구가 대신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만족감을 가지겠다. 그래서 대리 만족감을 가지면서 본인이 충분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둔 항목이 지원 동기였습니다. 회사와 나의 관계, 그다음에 회사의 현황, 나의 능력을 이 삼박자를 강조해서 이른바 그 쓰리박의 입사 전략을 서류를 작성하는 전략으로 썼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향후에 장차 회사에 입사할 이후에 입사가 허락된 이후에 어떻게 근무를 할 건지의 포부. 근데 이게 지침과 참 재밌는 포부를 썼는데요. 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창한 지위나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중심으로 쓰는데 저는 3년 동안 출근을 매번 8시에 하겠다. 출근 시간을. 출근 시간. 네. 너무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뭐냐? 우선은 왜냐 그랬더니 비서의 생명력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꼼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출근의 근태로 일단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거창한 이야기로 미래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로 호감을 샀던 것이 큰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 된 거죠? 됐습니다. 붙었죠?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그 법무 직군에서 변호사를 서포트하는 비서입니다. 근데 이제 개별 변호사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입사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법률 회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4명을 한 사람이 서포트를 해주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재판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의 스케줄도 확인을 해주지만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될 자료들까지도 이 비서가 모두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정말 자기소개서 보니까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네. 8시까지 출근을 하는 걸 네. 포부로 3년 동안 네. 이런 게 참 눈에 띌 것 같은데 그렇게 서류 전형을 일단 통과를 했으면 면접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면접 얘기도 좀 해주세요.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생겼던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서류를 면접의 초대장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으면 채용 프로세스에 꽂힐 이 친구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면접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론적으로 알려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게 면접은 설득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느냐? 면접관에게 자신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썼다. 그래서 그 근거는 자신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면접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긍정이다. 그다음에 긍정은 경청이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경청도 리액션 경청이었다는 겁니다. 면접관의 말을 끊임없이 알아듣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리액션을 해줬다는 거죠. 지금 우리 MC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겸손이었습니다.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건 못한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라고 말해줬고요. 세 번째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차별점이 무엇이라고 포인트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각 회사의 직무에서 선호하는 분위기를 잘 고려하고 회사에 맞춘 태도를 기본 태도로 입히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건 면접 전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필요한 진짜 중요한 인물형이 누구냐? 이거는 먼저 입사한 선배를 찾아가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캐치한 게 4가지였습니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발한 성격보다는 온화한 스타일을 강조한다. 그럼 막 팡팡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비서가 아무래도 놓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외부적인 압력에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외유 내향형이 굉장히 이 회사는 적합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좀 팡팡 튀는 성격이 있고 적극적이고 발랄한 성격이 있음에도 이걸 굉장히 노출하지 않았다는 네네. 것이 강점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꼭 이렇게 여자만 하라는 법 없네요. 저희 남자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요. 네. 자, 교수님, 비서 업무를 이제 지원하려거나 좀 잘하려는 분들은 좀 이렇게 꼭 챙겨야 될 것들, 외국어 능력도 물론 필요하겠죠? 물론 일반적인 서류 전형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학교 성적, 학교 전공, 그다음에 외국어 성적 이런 정도로 서류 전형을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비서 직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이 직무와 관련된 어떤 히스토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그리고 서포트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성격적 자질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친구가 받았던 질문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상사의 성격이 매우 나쁘다. 업무 지시를 10분마다 와서 확인하고 재촉한다. 다른 업무도 못할 정도로 성질을 버럭버럭 잘 낸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 굉장히 좀 다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다혈질이라고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을 근데 다혈질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준비했던 게 저는 일을 계획성 있게 하기 때문에 보좌는 프로들의 스케줄 시트를 반드시 작성해 줄 겁니다. 10분마다 체킹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일정 관리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가 하나 중요한 게 알람 기능을 추가해서 매시 5분 전에 반드시 알람을 시켜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적극적이고 버럭버럭 성질을 잘 내는 상사에게는 꼼꼼한 업무를 챙겨줌으로써 보완을 하겠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현명한 답이죠. 그렇죠. 나 교수님 비서하고 싶어.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네. 받아주실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이제 받아준다. 네. 이게 이제 그 트릴레마의 상황. 요즘은 딜레마라고 해서 딜레마라고 한 D가 두 가지 상황, 이중적인 혼돈을 말하는데 트릴레마는 세 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에게 할당된 변호사는 3명인데 각각 특징은 이러하다. 첫 번째, 50대 남자인데 성격이 깐깐하다. 업무와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는다. 업무 외의 이야기는. 예. 그다음에 30대 여성이다. 예. 상부에서의 업무 할당량이 많은 변호사다. 근데 40대 남자인데 인간적으로 매우 좋으나 업무 지시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 자, 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보좌를 하겠느냐. 트릴레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들어야 가장 이 친구가 비서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게 누굴까요? 40대 남? 그렇지 않을까요? 30대 여가가 가장 가깝죠. 30대 여가 가장 가깝죠. 가깝지 않을까요? 예, 예. 근데 30대 여는 엄청나게 그 히스테리도 심하고 예. 상사의 업무 할당량이 너무 많아요. 가까이 하면 본인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은 현명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처음에 했어요? 준비했던 이 법률회사에 지원하게 된 것은 자신의 꼼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하면서 그 직무를 누구보다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매칭점을 잡아서 30대 여와 가장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내겠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자기 히스토리를 들키지 않았던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서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다른 직군과 달리 비서는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스프린터라고 하는 선수는 단기간에 승부를 걸지만 우리가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선수들만큼 긴 기간을 오랫동안 롱텀을 보고 이 직군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비서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버릴 산이 될 거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비서 분야에 대해서 합격사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아봤고요. 신상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